안녕하세요, 썰남주입니다. 오늘은 열대어 입문하시는 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 세 번째 시간으로 관상 목적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열대어 관상에 가장 좋은 수초어항으로 세팅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대어를 키우시는데 힐링과 미적인 요소를 원하신다면 수초어항이 딱입니다. 먼저 수초어항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초어항은 열대어를 보는 재미와 더불어 물에 살랑거리는 수초와 커가는 수초를 트리밍하고 다시 심고를 반복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레이아웃을 꾸미는 재미와 일명 물멍이라고 하는 물속 세계를 한없이 멍때리고 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수초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발생하고 그 기포가 올라가는 모습과 2탄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모그 같은 방울들을 보고 있노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점을 노리고 아쿠아 카페라고 커피도 마시고 수초어항도 볼 수 있는 카페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매력이 있는가 하면 수초어항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 그러니까 번식항이라면 10여만 원이면 충분히 수조 하나를 꾸민다면 수초어항은 조명 하나만 해도 10여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들여야 하며 거기에 여과기 중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외부 여과기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수초도 한 촉에 적게는 1,000원, 많게는 만원여까지도 한 것을 수십에서 수백 촉을 심어야 하니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뿐입니까? 바닥재도 필수인데 그것도 얇게 깔아서는 안 되고 최소 5cm에서 최대 15cm까지도 깔면서 높낮이를 주니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수초도 식물이니 식물에게 꼭 필요한 비료를 위해 바닥에 비료도 깔아야 하고 거기에 광합성을 위해 이산화탄소도 넣어줘야 하는데 이것 또한 수십만 원까지 합니다. 거기에 관리는 또 얼마나 손이 자주 가는지 조금만 방치하면 이끼가 끼고 밥을 많이 줘도 이끼가 끼고 빛이 세도 이끼가 끼고 수류가 세도 이끼가 끼고 이산화탄소가 없어도 이끼가 끼고 등등 세팅 후부터 이끼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고 이런 단점을 다 커버할 만큼 이쁘고 보면 볼수록 힐링이 됩니다. 그러니 한번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무조건 수초어항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 정도는 각오하고 준비하시라는 말씀.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 수초어항을 하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초어항에는 수초가 메인입니다. 그러니 열대어 번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끼를 만드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열대어입니다. 열대어가 많으면 밥도 많이 줘야 하고 밥을 많이 주면 그만큼 배설물도 많아지고 배설물이 많아지면 수존의 영양 부조화가 일어나서 이끼를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초어항에는 메인이 되는 열대어 딱 몇 마리만 넣고 키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초 청소 물고기 종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이끼도 청소하고 밥 먹고 남은 찌꺼기도 제거해서 수초어항을 관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어종으로는 생이새우와 치아레스 새우, 그리고 체리새우 등의 새우류와 알지이터와 오토싱 등 촉촉하는 종, 거기에 안시 같은 벽 청소하는 애들을 넣기도 하는데 저는 안시류는 비추, 이건 지가똥을 더 많이 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벽 청소에는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의 능력자이니 이건 본인의 취향대로 하면 됩니다. 메인 어종에게는 하루에 한 번 최소한의 먹이만 급여하고 청소 물고기류는 밥을 따로 안 챙겨줘야 이끼를 뜯어먹고 청소를 합니다. 둘째, 여과기는 무조건 외부 여과기를 추천합니다. 외부 여과기를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조 내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미적인 요소도 있지만 수초어항의 여과력을 따라가려면 여과조가 크고 모터 회전율이 좋은 여과기를 쓰거나 기본 스펙보다 오버 스펙으로 돌려서 충분한 여과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물고기도 없는데 무슨 여과기가 필요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겠지만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메인 물고기가 없다 뿐이지. 새우의 개체수도 많고 청소 물고기의 개체수도 있고 거기에 수초어항의 특성상
물 위에 거품도 잘 끼이고 수면에 유막도 잘 생기고 여과력이 모자라도 이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대부분 정말 좋은 여과기를 사용합니다. 셋째, 조명은 무조건 태양광에 가까운 스펙트럼을 가진 것을 골라야 한다. 열대어 키우는데 빛의 역할은 관상의 목적이 가장 큰 이유라면 수초어항에서의 빛의 역할은 광합성을 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한 조명은 밝게만 비추는데 반해 태양광에 가까운 스펙트럼을 가진 조명은 수초에게 광합성을 하게 만들고 이 광합성을 해야 수초가 이쁘고 건강하고 번식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조명에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수초를 위해 이산화탄소 또한 필수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수초의 성장을 위해서는 빛을 통해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빛과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탄소 동화작용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광합성을 하고 이때 광합성의 여파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이산화탄소를 꼭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지요? 물고기는 산소를 마셔야 하는데 이산화탄소를 넣어주면 물고기는 질식해서 죽는 거 아냐? 다들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수초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초어항에 물고기를 많이 키우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이산화탄소 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거의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냥 그 정도의 상식을 가지란 정도. 그럼 정말 물고기, 아니 구피를 많이 키우면 안 되나요? 아니요. 구피 넣어도 정말 번식도 잘 되고 이탄 중독도 없이 잘 됩니다. 오히려 번식항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자연 번식의 환경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수초의 이쁜 모습보다는 이끼가 창궐하는 어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수초 어항을 하시려면 몇 마리의 물고기가 수초에 어우러져서 함께 공생하는 모습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물고기도 빠른 물고기보다 느리게 움직이는 물고기가, 번식을 잘하는 물고기보다 번식을 안 하는 물고기가, 단독 생활을 하는 물고기보다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물고기가 수초 어항에는 더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멋진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이쁜 수초 어항을 꾸며야지 라는 환상을, 정말 이건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초 어항에 입문하시는 10회군은 이런 어정쩡한 어항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딱 이런 생각으로 섣불리 도전하지 마시고 충분히 공부하고 준비하세요. 시간을 들여 준비한다면 돈도 아끼고 이끼도 안 생기고 열대어랑 수초가 공존하는 어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초 어항이 나쁘다는 말만 한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정말 돈도 적게 들고 작고 소소하게 수초 어항에 입문할 수 있는 세팅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물생활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 많이 해주세요. 모두 행복하세요.